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이후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. 특히 광복절을 앞두고 끝내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 복권시킨 걸 두고 정말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 임명식에도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. 꼭 이번에 해야 되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 봐라, 역시 여기는 내로남불과 위선이 생활화된 집단이다. 이재명도 옛날에는 뭐 개혁이니 뭐 선명한 변환이 얘기하더니 똑같구나, 이렇게 갈 거예요. 이거 완전히 마이너스 아닙니까?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해요? 이거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하자 같은 거 아니냐.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. 민주당 극성 지지층을 뺀 나머지 분들은 이거 도저히 납득 못할 것 같고, 네. 이재명 대통령의 처지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. 네. 비일과 다소 격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만큼 광복절 특사 대상에 윤미향 씨는 적절치 않다라는 건데, 윤미향 의원의 이 후원금 횡령 의혹 처음 제기했던 분이 이용수 할머니입니다. 할머니의 수양딸이 특사 발표 이후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할머님께, 어머님께 전달한다는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. 제가 어머님께 이야기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. 살아계실 때 이제는 좀 편안하게 계셨으면 한다. 다음이요. 어머니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. 이제 90 중반도 넘으셨고 기력이 쇠하셔서 안 좋은 일에 자꾸 노출되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. 그리고요, 대법원에서 횡령했다고 확정된 사람이 윤미향 의원 아니냐. 더 이상 뭘 말하겠느냐. 이제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. 이렇게 이용수 할머님의 수양딸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. 김영주 의원님. 네. 광복절에 윤미향 전 의원 사면한 거, 이거 어린이날에 조두순 풀어준 격이다. 이런 개혁신당 비판, 그리고 차마 어머님께 사면 소식 말씀 못 드리겠다라는 수양따님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떤 그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해서 관계라든지 또 회계 전문성에 있어서 한계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일정 정도 뭐 착복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재판의 결과로 나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민을 비롯해서 뭐 정경련이나 수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다른 한편으로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당내에서의 평가는 조금 두터운 편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당내에서 윤미향 의원을 풀어야 된다,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온정주의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참에 큰 틀에서의 어떤 대사면의 형태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. 어쨌든 비판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고유 권한을 말하자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, 그 책임을 진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감당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. 다만 어쨌든 그 당내에서의 윤미향 그리고 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평가가 다소 다르다는 측면들이 아마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지 않은가,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.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가요,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. 도대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께 한 번이라도 여쭤봤느냐는 겁니다. 다음이요.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격하며 내세웠던 피해자 중심주의는 어디로 갔느냐. 김희정 의원님. 네.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격하면서 내세웠던 게 피해자 중심주의인데 이번 사면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도구주의다. 네. 이런 비판이 좀 울림이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
일단 이 문제 제기 자체를 피해자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님께서 직접 하신 문제 제기라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씩이나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국회의원 상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이 뭐 수만 명이 살아 계셔가지고 일일이 묻기 힘든 상황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서 정말 다 돌아가시고 이제 등록하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겨우 7분 살아 계십니다. 그중에서 이용수 할머님이 이렇게 계속 국제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무슨 검찰이나 경찰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당사자께서 하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실 증언을 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드러난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서 7분에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양해는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물론 양해가 되지도 않겠지만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 저 수양딸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정말 큰 병고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. 이분들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군합발에 정말 짓밟혔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윤미향의 저런 사태를 보면서 두 번째 짓밟혔는데 이번에 저런 사람 다시 사면함으로써 세 번째 밟히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사과가 있었다면 과거에 당신이 잘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도 있구나라고 용납을 할 수 있겠지만 일체의 사과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올 초에 그동안 재판 미뤄지면서 사실은 후원금 반환 소송도 있었는데 그것도 쭉 미뤄졌었거든요.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 후원금 120만 원 내신 두 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후원금 반환 소송을 해서 예. 올 1월 달에 판결이 났습니다. 후원금 돌려주라고. 그분들은 120만 원이거든요. 근데 윤미향 그것도 안 내겠다고 해서 항소한 상황입니다. 일말의 양심이라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인데 무려 광복 80주년에 사면하겠다고요? 우리가 앞으로 국제사회에 나가서 일본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?